오늘은 폴리라인과 P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인, P에디트, 그 다음 멀티라인 스타일, 멀티라인 에디트,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도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P라인,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폴리라인. 자, 폴리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설명했었냐면 렉탱, 그 다음 폴리곤 설명할 때 P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왔었는데 조인일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원래 화학 구조물에서 유기적인 결합이란 뜻으로 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선을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P라인을 그리는 거 많이 안 써요. P에디트만 조금 씁니다. 다루는 방법 정도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먼저 P라인. 자, 폴리라인이라고 실행하면 이렇게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스타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특별한 내용 없죠? 자, 엔터. 근데 지금까지 그려진 선이 한 번에 다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P라인,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큼 0도, 그 다음에 뭐 0,100. 이거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죠?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클로즈, 도형 닫기도 라인이랑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P라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들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P라인이 다른 점을 좀 설명해 볼까요? P라인의 다른 점은 바로 하프 위드나 위드가 들어간다는 거. 하프 위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폭, 위드는 폭, 즉 선의 굵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의 굵기라고 안 하잖아요. 도로 폭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의 굵기라고 안 하고 선의 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폭, 하프 위드보다는 위드를 쓰시는 게 조금 편하고요. 이 위드, 하프 위드나 위드는 시작 부분의 위드와 끝나는 부분의 위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작 부분의 선의 폭, 끝나는 부분의 선의 폭, 서로 각각 값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혹은 같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드. 그러면 스타팅 위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5mm. 끝나는 부분 5mm. 다시 위드 0, 0. 되나요? 선 굵기가 달라졌죠? 한번 해보실까요? 클릭하고 스타트 위드 10, 엔드 위드 0. 끝나는 부분 0이 되니까 이렇게 화살촉 모양이 나오네요. 다시 볼까요? 위드 0, 10.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엔드 위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바꿔줘야 돼요. 위드 0.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위드 0, 10, 위드 0, 위드 10, 0. 자,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제각각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은 선의 굵기를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렉탱으로 사각형 그린 다음 테두리 선을 굵게 그리기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P라인을 보면 이렇게 아크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크 기능을 이용하면 뭐 여러 가지 아크들, 앵글을 이용한, 중심점을 이용한, 혹은 접선 방향을 이용한, 그리고 반지름을 이용한, 세컨 포인트를 이용한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P라인 거꾸로 그려볼까요? 아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홀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라인, 아니, P라인, 아크. 센터로 들어갈까요? 센터는 미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이걸 그리려면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트림하고 그 다음 다시 조인하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금방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폴리라인보다는, 우리가 P라인보다는 조인을 더 많이 쓰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P라인을 한 번씩 써요. 그러니까 P라인 그리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P-에디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라인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트림을 합니다. 그 다음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그 다음 트림. 자, 얘네들을 조인으로 연결할 거예요. 조인.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다시 보세요. 이번엔 조인 안 쓰고 할 겁니다. P-에디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폴리라인, 즉 폴리선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여기 폴리선이 없잖아요.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정말로 바꾸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한 거 일반 라인인데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yes. 그러면 이제부터 메뉴가 떠요. 이 중에 필요한 게 바로 조인이 여기 있어요. 얘를 쓰는 겁니다. 나머지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오픈이라는 메뉴가 떠요. 도형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클로즈라는 메뉴가 떠요. 오픈, 클로즈. 차이점 이해되시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 P-에디트에서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간혹 우리가 도형을 그리게 되면 조인, 얘는 또 잘 되네. 간혹 스플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플라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좀 답답한 경우도, 그러니까 조금 내가 원치 않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강제로 폴리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위드를 조정할 수 있어요. 위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하면 렉탱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에 P-에디트 선택하고 위드 2mm. 그러면 선의 굵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로 이럴 때 씁니다. P-에디트의 위드를. 물론 컨트롤 1키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글로벌 위드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글로벌 위드 값을 바꾸면 되기도 하지만은 P-에디트를 이용해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건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보시면 뭐 피트 곡선으로 바꾸기. 그럼 이렇게 피트 곡선으로, 스플라인 곡선으로 바꾸기, D커브 직선으로 이렇게 피트 커브, 스플라인 커브, D커브. 자, 요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라인 20, 아이고, P라인 20, 20, 20, 제가 20mm짜리 선을 그렸고요. 얘를 카피했습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카피했어요. 그 다음에 P-에디트, 얘는 피트 커브, 얘는 스플라인 커브. 자, 카피. 다시 보면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스플라인 커브는 접선을 통과하는 그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멀티라인입니다. 멀티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중선입니다. 건축의 벽선을 보면 선이 여러 개가 지나가요. 건축 벽면을 그리기 위해서 만든 선인데, 건축 벽면 같은 경우 벽선이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이 안에 단열재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이 한 개 있어요. 선이 5개나 있습니다. 선이 되게 많죠?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선을 그린 다음에 옵셋을 해요. 옵셋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필렛으로 맞추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명령어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M라인입니다. 멀티라인이에요. 한 번에 선을 5개를 그릴 수도 있고 6개를 그릴 수도 있고 2개를 그릴 수도 있고 3개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되게 편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멀티라인이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하고요. 단점 때문에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단점을 제외하고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편한 것만 일단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편해. 그러니까 M라인으로 쭉 써요. 여기서부터는 불편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르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편한 것만 일단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자,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먼저 M라인 스타일, ML 스타일로 멀티라인의 유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유형을 만들고 M라인으로 그리고 ML 에디트로 편집하고. 자, 이해되시죠? 순서가 ML 스타일로 만들고 M라인으로 그리고 ML 에디트로 편집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벽돌입니다. 표준 벽돌이라고 해요. 표준 벽돌의 크기. 벽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건축 설계를 한다 그러면 벽돌의 한 사이즈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벽돌의 크기가 190mm에 90mm에 57mm입니다. 이게 표준 벽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190에 90에 60 이렇게 씁니다. 3mm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몰타를 바르게 됩니다. 200에 100에 70. 요거는 몰탈 포함입니다. 몰탈이라고 하는 건 시멘트, 모래, 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걸 몰탈이라고 해요. 영어로 몰탈이라고 합니다. 몰탈. 이거 현장 가면 모르타르 이렇게 부릅니다.
몰탈, 모르타르 또는 몰타르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해되셨죠?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옆 나라가 받침이 없어요. 몰탈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타르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르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뉴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다중선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 가지고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리네임이나 딜리트가 비활성되어 있죠. 왜냐하면 현재 작업하는 다중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업이 안 돼요. 저장도 가능하고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얘네는 미리 보기예요. 자, 뉴 하나 만들죠. 제가 W200이라고 했습니다. W200 월 200mm, 그러니까 벽 두께 200mm 짜리란 뜻이에요. 제가 W200이라고 썼어요. 꼭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알아보면 되죠. 자, continue. 그러면 맨 위에가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 주석입니다. 도대체 W200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기다 쓰면 돼요. 써놓으면 됩니다. 자, 이쪽은 안 써요. 이쪽은 쓸 일 없습니다. 엘리먼트 부분만 씁니다. 엘리먼트만 쓰시면 돼요. 자,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값이 다 바뀝니다. 얘네 선택하면 여기 값이 나와요. 여기 지정하고 클릭해주면 값이 바뀝니다. 벽 두께 200이에요. 중심선으로부터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그러면 200mm 되나요? 네. 선택하고 100mm,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mm. 어딘가 중간이 존재하겠죠? 어딘가 중심선이 존재합니다. 거기가 바로 제로. 그 다음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그럼 200mm짜리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추가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추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자, 컬러도 여기서 지정 가능하고요. 선의 종류도 여기서 지정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컬러나 라인 타입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선의 간격만 지정해서 씁니다. 왜요? 레이어를 쓸 거거든요. 레이어를 써야죠. 자, 이렇게요. 자,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 나오고 미리 보기 나오고, 커런트 스타일 보시면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름 바꾸기도 되고 삭제도 됩니다. 그러나 셋 커런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안 돼요. 리네임은 일단 되네요. 자, 일단 OK. 자, 멀티라인. 그러면 멀티라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커런트 세팅, 현재 설정값, 저스티피케이션, 저스티피 혹은 저스티파이, 이거 다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위치 맞춤이란 뜻이에요. 위치 맞춤이 지금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에 위치를 맞추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 위점에 맞춰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탑, 제로, 바툼 이렇게 됩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맨 위에 있는 거 탑,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거 바툼. 그 다음에 꼭 보셔야 될 거, 스케일이 얼마예요? 20. 20배 커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1대1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20배를 커져라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커지잖아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자, 여기 스케일이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있고 스케일이 있고. 먼저 스케일부터 항상 바꾸셔야 돼요. 1.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은 일단 냅두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쭉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이렇게 딸려옵니다. 이때 맨 위쪽에 커서가 걸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볼까요?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선이 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스티피케이션 바텀.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선이 맞추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다 해보시죠. 자, 하나 더 만들죠. W 350 그리고 Continue. 자, 여기는 중심선에서 350이니까 얼마일까요? (350) 나누기 2 175네요. 네. 얘는 플러스 175, 얘는 마이너스 175.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기 마이너스 25 선택하고 마이너스 25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75 이렇게요. 선을 17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5. 그럼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두께가 얼마예요? 200이죠. 여기 차이가 50이죠. 여기 차이가 100mm죠. 350 맞습니까? 차이점 이해되시죠? 전체 벽 두께. 그래서 다 합치면 350. 자, 이렇게요. 얘는 벽 두께가 350이 됩니다. 이렇게 벽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케이. 그럼 350짜리, 200짜리. 근데 제가 여기다 뭘 안 그렸냐면 중심선을 안 그렸어요. 중심선 안 그렸습니다. 자, 350짜리 세커런트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드나? 먼저 레이어부터 뉴 센터 중심선 로드 센터 그 다음 컬럼 노란색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선 그려야 됩니다. 센터 놓고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아래쪽부터 갑니다. 왼쪽 아래부터 옵셋 380 3800
다시 옵셋 4500, 다시 옵셋 2000, 다시 옵셋 12100. 이게 전부 다예요. 아래쪽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옵셋 4200, 다시 옵셋 3300. 자, 그러면 자, 왼쪽하고 아래쪽은 다 끝났습니다.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정리하고, 자, 이런 모양이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이번엔 나머지는 똑같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셋 3300, 바로 이 부분이죠. 아, 이거 똑같은 거네요. 옵셋 2125, 2125. 네, 이 부분이죠.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여기 트림으로 정리하고요. 옵셋 2400, 여기네요. 필렛으로. 이 선은 여기까지 선 연장해서 이런 모양이 됐네요. 자, 이렇게 중심선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 타입 25. 원래는 여기가 없는 거네요. 자, 이런 모양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멀티라인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보겠습니다. 멀티라인, 아니, 일단 ML 스타일에서 어떤 걸 쓸 거냐면 W350을 셋커런트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바꿔야죠. 그 다음 멀티라인,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 제로로 맞춥니다. 제로. 왜냐하면 중심선이 제로거든요. 그 다음 스케일은 1로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선들이 동시에 쭉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엔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선들이 쭉 그려집니다. 200mm, 50mm, 100mm 짜리가 한 번에 쭉 그려져요. 훨씬 쉽죠? 자, 보세요. 원래대로 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옵셋 350 나누기 2. 원래대로 해야 된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 레이어 바꿔야 되고, 필렛, 옵셋 200mm, 다시 옵셋 50mm, 다시 또 필렛. 여지껏 했는데 요거 2개 했어요.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자, 근데 멀티라인을 볼까요? 멀티라인 클릭하고 한 번에 쭉 그려지는 거죠. 어떤 게 편해요? 이럴 때는 멀티라인이 편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멀티라인 스타일, 이번에 W200으로 셋 커런트, 그리고 OK. 자, 멀티라인. 자, 이번엔 좀 많이 그려야 되겠죠.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다시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끝점에서 여기까지 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점으로 돌아가겠네요. 여기 삐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금방 그려지죠. 자,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자, 이제는 여기 있는 내용은 알아요. 왼쪽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죠. 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뜻이에요. 자, 요 내용을 하나씩 해보죠. 자,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이 나옵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둘로 나눌 수 있고, 선으로 막을 건지 바깥쪽 호만 혹은 이너 아크 안쪽 호만. 선이 막히는 거 보이시죠? 선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아우터 아크로 막을 것인지, 혹은 이너 아크로 막을 것인지.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되어야 형상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옵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멀티라인, 그리고 클릭해 보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자, 선택하고 셀커런트, 자, 멀티라인 스케일 1. 자, 선이 동시에 4개가 그려지고 있죠? 자, 어떻게 되나요? 꺾어지는 부분에 마디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말 그대로 마디죠. 이렇게 마디 부분에, 마디가 될 부분에 이렇게 조인트를 넣어라. 조인트 될 부분에 마디를 넣어라. 구부러지는 부분에 마디를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트림과 필렛을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멀티라인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니, 멀티라인 에디트.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얘가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이런 거 쉬운 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편집하기 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멀티라인으로 그리고 얘를 안 써요. 얘를 안 쓰고 나머지 필렛과 트림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얘네들이 뭐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면 이렇게요.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닫힌 십자가, 닫힌 T, 열린 십자가, 열린 T, 머지, 합병된 십자가, 합병된 T,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그려볼까요? 멀티라인, 그 다음 멀티라인. 자, 여기다 하나씩 적용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크로스, 그 다음 T,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클로즈드 크로스, 통과하고, 아니 닫혀있고 통과하고. 닫힌 거 보이시나요? 먼저 얘를 1번으로 선택합니다. 얘가 2번으로 선택된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오픈 크로스, 닫히고 통과하고. 다시 머지 크로스, 닫히고 통과하고. 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세커런트 멀티라인 ML 에디트 분명히 통과되고 있죠. 근데 닫혀 있어요. 오픈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오픈이 안 돼요. 머지입니다. 가운데까지 다 병합이 됩니다.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350 가지고 해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350짜리 선을 가지고 한 번씩 해보세요. ML 에디트, 그 다음에 세로선을 먼저 클릭하고 가로선 나중 클릭해 보세요. 다시 세로선 먼저 클릭하고 가로선 나중 클릭해 보세요. 세로선 먼저 클릭하고 가로선 나중 클릭하세요. 자, 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ML 에디트, 이번엔 T입니다. 세로선을 클릭하는데 남길 부분을 클릭하고 가로선 클릭합니다. 남길 부분 클릭, 가로선 클릭, 이렇게요. 이건 클로즈입니다. 그 다음 오픈 T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머지 T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머지 T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L 에디트 보시면 이번엔 조인트예요. 코너 조인트. 이렇게 구석을 접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클릭하면 이렇게 접합시킬 수 있어요. 이게 코너 조인트인데 가만히 보시면 두께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려진 방향이 다르니 얘도 이렇게 달라지게끔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ML 에디트, 먼저 이쪽 번져 갑니다. 커트 싱글, 커트 올. 커트 싱글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커트 홀은 전체로 이렇게 뚝 끊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트림처럼 나눠진 건 아니에요. 선택해보면 같이 인식을 합니다. 자, ML 에디트, 그 다음 웨일드 홀. 웨일드가 용접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끊어진 거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마디들이 들어가 있죠. 네. ML 에디트 보시면 이렇게 애드 버텍스하고 딜리트 버텍스가 있습니다. 버텍스는 정점이란 뜻이에요. 마디를 추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드 버텍스란 얘기는 마디 추가하기고, 딜리트 버텍스는 마디 삭제하기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딜리트 버텍스 클릭하면 이렇게 마디가 삭제가 됩니다. 마디 삭제예요. 그에 비해서 애드 버텍스는 마디 추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추가된 마디는 그립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 멀티라인 에디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T자 모양으로 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T를 써야 됩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에 머지 T 선택하고 이렇게요. 다 머지 T입니다. 이렇게요. 다 머지 T입니다. 전부 다 머지 T를 이용하면 나머진 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상관없겠네요. 이 정도면 다시요. 머지 T인데 자, 어떻게 되나요? 여긴 에러가 일어나 버렸죠. 여기서 만나 버렸죠. 그죠? 다시 볼까요? 이해하고 만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100%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랑 일자가 되게끔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필렛으로 선정리. 그 다음 조인. 네, 이렇게요. 그래야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여기다가 개구부를 만드는 겁니다. 개구부라고 하는 건 창문, 문이 들어갈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